휴, 다행입니다. 10분 그 기록에 찾아보니 제대로 녹화를 했더라고요. 다시 하지 않고 이어서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챕터 7을 끝내지 못했네요. 이제 끝내러 가겠습니다.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예측하기 힘든 내일의 감정. 우리가 현 시점에서 내리는 선택과 판단은 미래에 누리게 될 것들에 관한 것이다. 가령 금요일 저녁에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를 수요일에 결정해서 예약하고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봄에 정해서 미리 예약한다. 미래의 평생 직업을 어린 시절에 예측해서 정하고 심지어는 죽은 후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도 죽기 전에 결정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은 미래 감정에 대해 우리가 현재 내리는 예측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분야의 연구들은 미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보여준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은 사람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날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내일 점심 때 또다시 된장찌개를 먹겠다고 결정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왜냐하면 내일도 된장찌개를 먹으면 지겨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인생의 묘미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스파게티나 비빔밥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날도 된장찌개를 먹을 때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내일 점심을 먹기까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두 끼를 더 먹어야 하므로 점심에 된장찌개를 또 먹어도 같은 음식을 연이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안겨주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까? 바로 현 시점에서는 미래의 시간을 제대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미래의 24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때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24시간이 수축 현상을 일으켜서 아주 짧게 느껴진다. 미래의 24시간 동안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이 배제된 채 상상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과 내일 점심이 마치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두 번의 식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연달아 두 번 먹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24시간 동안에 최소한 식사를 두 번이나 더 하게 되고 중간에 간식도 먹을 것이며 술을 마실 수도 있다. 회의도 할 것이며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예측 속에서 경험하는 미래의 시간에서는 그런 세부 사항들이 생략된 채 현재와 미래가 바로 연달아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죠. 내일 뭐 먹을까 해도 먹어야 되겠다 해도 막상 냉장고에 있는 거를 또 처치해야 돼서 다른 걸 먹을 경우도 있거든요. 냉장고 얘기 다음에 나오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라.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소스나 재료가 눈에 띌 것이다.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보는 가정일수록 사용하지 않은 재료들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같은 것만 계속 먹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에 색다른 음식 재료를 사들인다. 그러나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 야심차게 사들였던 이색적인 소스나 재료는 냉장고 속에서 고스란히 잠든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랑도 좀 많이 다툼 아닌 다툼도 하거든요. 저는 뭐 먹고 싶어서 샀는데 꼭 그때 되면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이 코를 유혹하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먹고 싶어서 사둔 재료들을 안 쓰게 되니까 결국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통제력이 없는 거죠. 내 자신이 통제력이 없지.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먹을 거야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유혹에 끌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직히 그런 유혹만 없었으면 내 계획을 잘 실천했을 텐데 그런 환경에 대한 탓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한 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좀 가능한데 그나마
미래에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 그 편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을 때보다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낭비벽이 조금 덜하고 늘 먹는 거 우리가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찾지? 뭐 이런 커피를 마셔도 라떼만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새로운 메뉴도 먹어보고 싶고 또 커피가 그렇게 저한테 맞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또 다른 것도 마셔보려고 하는데 꼭 그 라떼만 시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는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좀 더 기억하고 여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의식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제가 읽었을 때는 저라는 사람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와닿네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궁금하네요. 자, 좋은 포인트를 또 하나 발견했기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세트가 잘 팔리는 이유. 병문안을 갈 때 가장 많이 들고 가는 것 중 하나가 과일 바구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이 한데 담겨 있어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워 환자에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일 바구니를 선뜻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자기가 먹을 때는 과일 바구니 대신 좋아하는 과일만 골라서 사는 게 보통이다. 저자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쓸 물건을 살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살 때 훨씬 더 다양하게 물품을 구입한다. 똑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물리는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평소에 가장 즐겨 먹는 특정한 스낵을 5일간 연속적으로 먹게 될 경우 5일간의 만족도를 예상해 보도록 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만족도는 어떠할지도 예상하겠다. 그 결과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스낵을 먹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먹을 경우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빨리 질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그래프가 보이네요.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경우 예상 만족도. 자신의 예상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낮아진다. 근데 타인의 예상은 만족도가 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미래 시간을 예측할 때 시간 수축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때도 많은 요소를 빠뜨린다고는 하지만 타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 빠뜨리는 정도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다른 사람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과 정서적 경험들을 상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자신의 미래 24시간보다 타인의 미래 24시간이 훨씬 더 짧게 수축되어 상상되기 때문에 선물을 살 경우 다양성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선물용으로 나온 제품들의 세트 종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가장 고민되는 일은 이번엔 어떤 선물을 할까이다. 받고 싶은 선물을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식들은 매번 고민에 빠진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지난 명절이나 생신 때 했던 선물과는 다른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한다. 설날 선물을 살 때는 지난 추석 때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싶고 지난 크리스마스나 생신 때 했던 선물과도 다른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한다. 이번 설날과 지난 추석 사이에는 실제로 5에서 6개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는 마치 연이어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지난 추석에 갈비를 사드렸는데 다시 갈비를 선물하면 부모님이 지겨워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명절과 명절 사이의 간격이 몇 개월씩 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같은 선물을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 몇 개월 동안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드셨겠는가.
현 시점에서 하는 미래 상상으로는 지금 갈비를 먹고 바로 연이어서 또 갈비를 먹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갈비를 먹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마음의 면역체계. 근데 잠깐. 근데 여기서 선물 대신에 돈은 계속 드려도 좋아하잖아요. 돈은. 그죠? 선물하고 달리. 마음의 면역체계.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요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작동하게 되는 마음속의 면역체계다.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면역체계가 존재하듯이 마음에도 심리적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리 면역체계는 분주히 움직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을 상상만 할 때는 그런 면역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을 과대하게 예측한다. 그렇죠? 그렇죠. 정서 예측, Affective Forecasting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 분야의 대표적 학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엘 길버트와 버지니아 대학교의 팀 윌슨 교수다. 이들 연구자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헤어진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할 것인지 예측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들이 현재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하겠다. 그 결과 헤어지는 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오랫동안 비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실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상만 했던 사람들의 예측보다는 훨씬 더 빨리 행복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일단 실현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면역체계가 눈부신 활동을 시작한다. 떠난 사람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연분이 아니었다는 자기 위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등의 해석까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뿐인가? 실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종교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머리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심리 면역 체계의 이런 탁월한 활동으로 인해 우리는 실현이라는 역경으로부터 예상외로 빨리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면역 체계의 존재와 그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인과 헤어지면 자신이 오랫동안 괴로워할 것이라고 과대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벌 대학과의 경기에서 실패한다면,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승진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낙담하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는 빨리 극복한다. 헤어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결심하다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자신에게 쏟아질지도 모를 시선에 부담감을 느끼고 지레 두려워한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긴 머리를 싹둑 잘랐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남의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다가도 며칠 지나면 변화된 모습에 잘 적응하지 않던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상대가 거절할 경우 무안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어떤가? 거절당한 후에 그래도 고백하길 잘했어. 생각보다는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 하면서 잘 극복하지 않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사소해 보이는 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일들도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 정말 잊혀지지 않을 거, 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또 그게 정말 나한테 가치가 있었던가? 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또 나은 게 다음에 다가오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지금 짬독 이번 편 보시는 어린 친구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또 뭐 학업이나 어떤 직장 취업 때문에 좀 힘들어 한다면 그냥 계속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하면 힘들었던 시간들이 또 사소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자, 챕터 7을 나가며 이미 일어난 일들의 결과로 둘러싸인 현재는 과거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미리 알아서 인재를 예방하고 적재적소에 최적의 선수를 배치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자신감은 현재가 만들어내는 축복인 동시에 함정이다. 과거에 대한 이런 자신감은 현재가 만들어내는 축복인 동시에 함정이다. 함정.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질서정연하게 보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럴 줄 알았지라고 외치며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좀 이분이 교수님이 나이가 그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면 이 말을 잘 받아들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손을 긋고 가겠습니다.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의지로 둘러싸인 현재는 미래를 실제보다도 낙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의지로 둘러싸인 현재는 그렇죠. 불타는 의지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바라볼 때 계획한 미래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도 필요하지만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뭘 계획할 때 잘 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또 계획을 하거나 직시하진 않고, 내가 만약에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될 경우에 최악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최악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해보고 감당할 수 없으면 시작을 안 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실패는 그게 막 저 바닥을 기더라도 그 바닥을 기는 그 상황이 어쨌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이제 돌진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기도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발전적이지 못했다고 하면은 최악만 생각하고 일단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나를 보듬어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도피처는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잘 될 경우도 항상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될 경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너무 많은 미래를 갈 필요는 없지만 이왕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한번 가봐야지 정도 레이아웃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 목표를 만들면 그것까지만 갔다가 그 목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을 좀 설정을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욕심은 있는데 그 계획을 안 해놓으니까 전 또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도 준비해 놓고, 잘 될 경우에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다음을 이걸 두리뭉실하게도 예를 들어 운영하는 가게가 있으면 몇 평으로 더 키워봐야 되는 목표를 가져야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면 매출을 그 다음에는 2배나 1.5배로 또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게 미리 살짝 있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는데, 그래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좀 더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할 일에 대한 의지로 둘러싸인 현재는 미래를 실제보다도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의지가 없을 때는 또 참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불타는 의지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바라볼 때 계획한 미래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도 필요하지만 그죠? 이거는 필요해요, 진짜.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이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두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8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독서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 혼자 혼공혼놀해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풀이를 올리거나 또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또 이렇게 독서 짬독서 그냥 너무 무료하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짬독서라도 하겠다 하고 올리는 이왕 하는 거 올리는데 그래도 정말 조용히 들어오셔서 댓글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댓글 남길 만한 그런 것도 제가 제공한 게 없겠지만 그러지만 조용히 오셔서 그냥 듣고 가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그 읽고 가시는 분들에게만큼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그 조회수가 그래도 그냥 클릭만 하고 넘어간 건지 다 듣고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40회 이상 나오니까 혼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독서도 사실 물론 혼자 집중해서 읽으면 이 한 권도 이틀 안에도 읽을 수 있겠지만 참 읽기 힘든 요즘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낭독하면서 또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위한답시고 올리니까 좀 그나마 나한테 의미도 있고 저는 어쨌든 지금 참 감사드리면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챕터 8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벌써 한 3분의 2는 넘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 책이 나중에 끝나면 또 뭐를 독서해볼까 고민 중인데 저는 사실 책들이 부자가 되는 부자의 글 이런 책들도 있고 또 제가 공자 노자 이런 거 조금 좋아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인문학 책 비슷한 것도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프레임이라는 책은 어떤 틀을 깨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때 혹시 이 책을 읽으면 틀을 깰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샀던 책이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일단은 이 틀을 좀 깰 수만 있거나 아니면 그 통찰력이 생기거나 또 내가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독서 짬독서 잘 끝내고 그때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 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일요일인데요. 지금 8시 27분 됐네요. 좋은 밤 되시고 또 짬독서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